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웃는 얼굴 뒤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들이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교활한 사람의 절반 이상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관계가 지속될수록 정신적, 감정적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항상 웃으며 도움을 주던 동료가 승진 경쟁에서 당신을 교묘하게 밀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이 갑자기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을 조기에 알아볼 수 있는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손실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성격. 교활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성격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천사처럼 친절하지만 더 이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순식간에 냉담해집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급격한 태도 변화는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유대가 아닌 계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는 극진한 친절함을 보이다가도 부하 직원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동료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열정적으로 연락하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입사원 때 선배 A는 항상 저에게 친절했어요. 업무를 가르쳐주고 회식에서도 챙겨주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줬죠. 그런데 제가 그분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팀장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는 유망한 신입들에게만 친절했고 경쟁자가 되면 바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태도 변화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친절함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과 아부. 교활한 사람들은 종종 과도한 칭찬과 아부를 통해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러브 봄빙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실제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을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대학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새학기에 만난 동아리 선배는 처음부터 저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한 작은 일에도 천재적이다, 놀랍다며 과도하게 칭찬했죠. 처음엔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불편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는 자신의 과제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제가 거절하자 바로 다른 신입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더군요. 진정한 칭찬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에 적절합니다. 반면 조종을 위한 칭찬은 과장되고 빈번하며 종종 상대방의 약점이나 불안을 건드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정보 수집에 비정상적으로 열심.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특히 약점이나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수집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열심입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이런 행동을 전략적 정보 수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대화 중에 교묘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 비밀 등을 파악하려 합니다. 이들은 종종 좋은 청취자로 보이며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공감이 아닌 정보 수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원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부서의 동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메모하는 듯 했어요. 처음엔 그저 사교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서 개편이 있었고
그 동료는 갑자기 상사에게 다른 직원들의 약점과 실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했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더군요. 정보 수집 자체는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이지만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자주 던지거나 당신이 공유한 정보를 기억하고 언급하는 방식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선택적 진실과 교묘한 거짓말. 교활한 사람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는 선택적 진실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황의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만듭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직접적인 거짓말보다 생략을 통한 기만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거짓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창업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 창업자는 투자자와의 미팅에서 우리 제품의 장점만 강조했어요. 알려진 결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나중에 제가 왜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직접 물어보지 않았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 거죠. 또한 이들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런 미묘한 조작은 직접적인 거짓말보다 알아차리기 어렵고 따라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책임 회피와 비난 전가. 교활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을 탓합니다. 그들은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실패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데 능숙합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봉사적 귀인 오류의 극단적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경향이 있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팀 리더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항상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시스템 오류, 다른 부서의 지연, 지시사항의 불명확함 등 항상 외부 요인을 탓했죠. 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공헌을 과도하게 강조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상사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누구나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6.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능력.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예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UCLA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블랙메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 동정심 같은 감정을 유발해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내가 진정한 친구라면 이것쯤은 해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 같은 말로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한 대학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룸메이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항상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의 요청을 거절하면 처음엔 슬퍼하다가 화를 내고 결국엔 넌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라며 저를 죄책감에 빠뜨렸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나중에야 이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접근법을 변경하는 데 능숙합니다. 상대가 취약해 보일 때 동정심을, 자신감이 있어 보일 때는 칭찬을, 불안해 보일 때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식으로 말이죠. 7. 은밀한 경쟁심과 비교. 교활한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강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과 비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로, 다른 사람의 실패는 자신의 성공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깎아내리거나 그들의 성취를 평가절하합니다.
운이 좋았네. 네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야.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같은 말을 통해 타인의 성공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B는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척했지만 제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의 반응은 항상 미묘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상사가 너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제 노력과 능력을 간접적으로 부정했죠. 또한 다른 동료들에게 제 업무 방식의 문제점을 은근히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과도하게 궁금해하며 그 비결이나 과정에 대해 캐물어 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배움이 아니라 약점을 찾거나 그 성공을 복제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8. 타인의 경계를 시험하고 침범.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점진적으로 침범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파악한 후 그 선을 조금씩 넘어갑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점진적 경계 침범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침범으로 시작해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큰 침범으로 나아가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작은 개인적 부탁으로 시작해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거나 처음에는 가벼운 개인 정보를 물어보다가 점점 더 사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한 대학원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실 선배는 처음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다음엔 제 노트북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고, 나중엔 제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죠. 제가 거절하자 이전에도 도와줬잖아. 갑자기 왜 이래? 라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접근했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하지 않고 농담이었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나는 좋은 의도였는데 같은 말로 상대방의 경계 설정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9. 선택적 투명성과 비밀주의.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투명하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밀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권력 도구로 사용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은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합니다. 그들은 종종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적절한 시기에 알려줄게,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같은 말로 정보 공유를 회피합니다. 한 스타트업 직원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떨 때는 매우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다른 때는 극도로 비밀스러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소식일 때만 공유하고 나쁜 소식은 숨기는 패턴이 있었죠. 특히 구조조정 계획 같은 중요한 정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겼고 그 사이 자신의 측근들에게만 미리 알려 대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려 합니다. A에게는 X를, B에게는 Y를 말하는 식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의 상황을 조종합니다. 10. 자기 합리화와 도덕적 유연성.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항상 합리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칙을 쉽게 바꿉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윤리학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도덕적 분리 메커니즘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기준을 재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들은 종종 비즈니스일 뿐이야. 모두가 그렇게 하잖아. 더 큰 선을 위한 거야. 너도 내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한 대학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룸메이트는 다른 친구의 과제를 몰래 베꼈어요. 제가 그건 부정행위라고 지적하자 그는 그 친구는 부자고 공부도 잘하니까 괜찮아. 나는 장학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 모두가 하는 거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하지만 다른 누가 그에게 비슷한 일을 했을 때는 극도로 분노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공정함의 기준을 바꾸고 같은 행동이라도 자신이 할 때와 타인이 할 때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교활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제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알았으니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교활한 사람들은 경계가 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분명한 선을 그으세요.
둘째, 말보다 행동을 주시하세요. 그들의 화려한 말이나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일관성 없는 행동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의식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넷째,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유하세요. 교활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이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교활한 사람의 조종에 대한 현실 확인을 제공합니다. 경계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 것은 자기 보호의 첫 단계입니다. 이들을 알아보는 능력은 건강한 의심과 경계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진정한 연결을 원합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매우 숙련된 조종자들이며 누구나 그들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 투명성, 일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교활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은 여전히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웃는 얼굴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